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린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닥터스탁 시즌2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너티브에서 검색하시면 닥터스탁 시즌2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까요? QR코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TV 화면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 상단 나와 있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참여됩니다. 샵 3772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성현 전문가의 빨간맛 그 수익률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바로 샵 3772 우프로 마찬가지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익자리 검색식을 또 지급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수익자리 검색식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주 매매 전략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마찬가지로 5%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50분 추첨을 통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가득 안고요. 목요일에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전략으로 또 성공 투자를 이끌겠다.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또 상승 마감하면서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먼저 그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부터 볼까요? 이번 주 잭슨홀 미팅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에 미국에 있는 뉴욕 증시 최근에 며칠간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낙폭과대로 좀 봐야 될까요? 간밤 보시면 3대 모든 지수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도 오름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벤트는 있었죠. 한은에서 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고요.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들이 뒷받침이 돼줬습니다. 현물은 기관,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지수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유가증권 시장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일본 그래프입니다. 전강 후 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대 강세, 오늘 종가를 고가로 만들어내면서 247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보시면 시총상위주가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 1,193억 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의 일본 그래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장 대비 오후장의 흐름이 더욱더 좋았고요.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800선 회복하며 거래 마칩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시면 역시나 좀 시총상위주들이 일제히 올라오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세도 보이네요. 외국인은 600억 원, 기관에서도 600억 원가량 오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특징주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주 보셔야겠는데요. 독일, 캐나다 수소 공급망 구축 소식 이런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수소주 안에서는 일진아이솔루스가 9%대까지 튀어올랐고요. 상하프로테크, 일진다이아, 효성첨단 소재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단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일봉 차트의 그래프에서 윗꼬리가 좀 달려있다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섹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원전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훨훨 날아오릅니다.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 붙여져 있는 건데요. 피코그램 보시면 15%대까지 급등 양상 연출하면서 양봉 캔들로 거래 마쳤고요. 한신기계, BA
SHI, 한전산업 오늘 오름세 나타나면서 거래 마칩니다. 자, 관련주들 정말 시세 연속성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점검을 좀 끝내봤다면 오늘 전문가님이 보셨던 시장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일단 단기 저점은 좀 잡혔다라고 한 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좀 잭슨홀 미팅에 관련돼서 선 반영, 악재나 경계감 속에서 이제 선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커플링 현상보다는 오히려 미국 장이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이 되는 현상에 따라서 좀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전약 후강으로 마감이 되면서 일단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선 반영이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지수로는 2,41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784포인트 선 정도에서 단기 저점이 좀 잡힌다고 하면 그 정도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더 내려오지 않았고 코스닥은 살짝 782포인트 선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수가 전에 돌파가 강하게 나왔던 그 지점의 상단 부분을 잘 지지해 주면서 이번에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전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여전히 큰 추세 안에서는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왔었던 태조 이방원 테마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저출산 테마에서 또 장 중반, 장 후반으로 갔을 때는 수소 테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테마주들에서 섹터가 분류가 되면서 눌림목 그리고 다시 반등 그리고 눌림목 반등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발행 불확실성 이미 해소된 거고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 이거 태조 이방원 순환매들 움직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깜짝 상품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력주 매매 전략 여러분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력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할까?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5%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감장에 돋보였던 좀 업종과 또 이슈들 자세하게 파헤쳐 봐야겠죠. 여성 아이돌 그룹발 또 별들의 전쟁으로 이른바 불립니다. 엔터주들 좀 이제 봐야 될 땐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YG엔터가 블랙핑크 효과에 4%대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지금 엔터주를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걸까라는 네. 생각 들고요. 네. YG 말고 좀 다른 종목 본다면 어떤 종목 좀 보는 게 좋을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이번 달에 2세대 아이돌 그룹, 여성 걸그룹인 소녀시대 컴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소녀시대 이전에 SES 세대이긴 한데 네. 소녀시대 컴백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월드 클래스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19일 날 정규 2집 공개를 앞두고 선 공개곡인 핑크 베놈이라는 노래를 먼저 공개를 하면서 컴백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16일 날 정규 2집 앨범이 공식 발표가 되는데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일단 선 주문량이 150만 장이 이미 접수가 됐고 지금 공식 발매를 앞둔 3주 전 상황인데도 200만 장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예약 판매가 약 300만 장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1억 뷰를 달성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달성은 못했지만 29시간 35분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난 앨범 1집에서 1억 뷰를 달성하는데 도달된 시간이 32시간 23분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엔 좀 단축이 됐죠. 그만큼 팬층이 좀 두터워졌고 신규 팬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집의 흥행 성공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이어서 일단은 JYP 엔터
간판 걸그룹인 트와이스가 이제 내일 오후에 컴백을 하게 됩니다. 컴백을 하루 앞두고 일단 새 앨범의 선 주문량이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약 100만 장 정도가 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 이익의 호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해 나가고 있다. 좋은 성과를 기록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리오프닝이 활발해지고 콘서트라든지 대면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터주의 흐름은 조금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YG 엔터가 오늘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자면 큰 차트의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조금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긴 추세로 보시자면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엔터주들의 강세가 나타날 때 함께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이제 음원 발매라든지 음원 판매,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 뮤직이라든지 NHN, 벅스 이런 종목들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터주 하면은 뭐 JYP 엔터 그리고 SM 얘기해 주셨고 관련주로 NH 벅스 그리고 더불어서 지니 뮤직까지 같이 이 테마성으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또 이슈 넘어가 볼까요? 닭고기 가격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좀 하림이 얘기를 했더니 대사조 대림의 주가도 좀 흐름이 같이 좋았습니다. 궁금한 게 최근에 좀 식음료 섹터들 보면 잇따라 좀 가격에 대한 이야기,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식음료 주가들이 그럼 앞으로 좀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는데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식음료 쪽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2분기 때 국제 식량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근데 왜 식음료가 이제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7월 달에 식량 가격 지수는 실제로 전월 대비 8.6%나 하락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2분기에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좀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7월 달 국내 농축 수산물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35% 이상 오르면서 지금 8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킹달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크게 일어나면서 지금 13년 약 4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수입 물가 상승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곡물 수입 단가가 2분기 대비해서는 약 16% 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이 좀 나온 상태인데 식품업계가 3분기, 4분기 원가 부담이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4분기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농심에서 어제 나온 기사로는 9월 15일부터 추석이 끝나고 9월 15일부터 라면 및 주요 제품 출고가를 좀 올리겠다 하면서 라면의 평균 가격이 약 11.3%가량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제 추석을 좀 지나고 나서 추석을 기점으로 출고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주식 시장으로 대입을 해서 적용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 기호식품인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라면의 원재료인 밀가루와 파뮤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밀가루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뭐 한탑, 대한제분, 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괜찮은 종목들의 몇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은 하림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오늘 좀 2%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앞에 저점 구간에서 이런 매집봉이 하나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상단에서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나서 하락권에서 박스를 치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좀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뮤 관련주로는 샘표식품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과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바닥권에서 좀 수상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지금 2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밀가루나 파묘 관련해서 또 시사들 점검해 보시고요. 할인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관련주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성의 주식닥터 주식 정보를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첫 번째 QR코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요.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폰 상단에 나올 거고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무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자 참여도 물론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름으로는 우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의 빨간맛 그 수익률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자,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수익자리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선물 남아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5% 세 글자 보내주시면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많은 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동평균선 파헤치기 내용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동평균선을 모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강의 제5강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강의에서는 오늘이 실제 이제 활용편을 들어가기 전에 이론 교육은 마지막 편이니까 꼭 잘 들어보시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배열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지금 지난주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수렴과 발산, 여기는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정배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역배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배열은 단기에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즉 5일선 그리고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단기, 장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 순서로 있는 것을 정배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어도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좀 지지하는 역할을,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라고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는 반대죠. 장기 이평선이 위에,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다. 즉 61선, 21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서도 이런 위에 있는 이평선들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쉽게 돌파할 수 없는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관심으로 이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즉 배열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가 하락하는 역배열 구간,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는 정배열 구간 가기 직전에 있는 351, 653, 256 구간, 즉 배열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스윙 매매로는 보통의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일반적으로 투자하는데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는 데는 가장 유리한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 골든 크로스 말씀을 드리면서, 즉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열 크로스가 나타나는 그런 지점에서 나타난다면은 단기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외우셔도 될 정도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2565 351, 2565 351 꼭 한번 기억해 주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골크 조지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조정이 나올 때 21선 지지를 받는다면은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될 때는 그때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가는지 추적 관찰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내가 어느 시점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디서 매도, 어디를 손절로 잡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전략을 일단 세워놓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지를 잘 받고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가격 조정, 이평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그때 찾아보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급하게 상승이 나올 때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지가 나오는 구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올 때 매수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드린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크하우스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골크 조지매가 정확하게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 이후에 이번 주에 바로 지난주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14%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1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5,250원에서 5,650원에 제가 밴드를 체크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이런 캔들이 나온 이후에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 5,000원 그리고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2차 목표 가격에는 아쉽게도 두 호가 모자른 6,48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14% 정도까지, 그리고 매수가를 대비했을 때 여기 매수가를 밴드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5,250원은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면은 맥스 5,650원에 잡으신 분들은 14%의 수익권이었겠지만 하단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무려 23%까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급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눌리는 구간에서도 만약에 내가 매수가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잡히지 않고 바로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건 내 종목이 아니구나. 다음 종목을 또 찾아보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넘기시는 게 좋지. 그거를 굳이 잡겠다고 위해서 따라가시다가는 결국에는 물려버려서 또 손절도 못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조정 구간에서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어의 정의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개념이 바로 수렴인데요. 이동평균선이 한 점을 기준으로 모여지는 현상이 즉 수렴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컨버전스라고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조지표 설명을 할 때 컨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평선이 수렴하는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요거는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대시세를 주기 전에 차트였는데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평선들이 제가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이렇게 세 개만 표시를 해놨어요. 요때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21선 위에 장기 이평선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격도가 있죠. 벌어져 있는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이만큼의 이격이 있고 이평선들끼리의 이만큼의 이격이 있는 상황. 이런 곳은 수렴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럼 이런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구간, 요 구간 이후에 점 상한가를 몇 번 가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그런 모습인데 그 시세가 나오기 전에 흐름을 보니까 요 구간들, 요때부터는 이제 61선이 생겼네요. 61선, 21선, 그리고 11선, 5일선이 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엇갈리게 다 모여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구간이 바로 수렴 구간이다. 그래서 수렴하고 있는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자, 이평선 수렴의 그럼 의미가 뭐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의미를 찾기 전에 이평선의 정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평선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이라는 것은 5일간의 주가 평균이고 5일 동안의 평균 매수 가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1선은 20일 동안, 즉 한 달간의 주가 평균이고 그 한 달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1선, 121선 동일합니다. 그래서 5일,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간의 평균 매수 가격을 나타낸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자.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와 장기 이평선, 즉 5일선부터 뭐 121선이 될 수도 있고요. 24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일선부터 241선, 즉 일주일부터 약 1년간, 최소 일주일에서 6개월간의 이평선들이 한 곳에 수렴해 있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즉 투자자 이때 1년 이내 최소 내가 모여 있는 그 수렴해 있는 기간 동안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모두 평균 매수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평선이 평균 매수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들,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면, 벌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 하면은 대부분의 6개월 이내든 3개월 이내든 1년 이내든 모여 있는 이평선 구간에서는 다 매수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즉 1년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다 같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12개월 이내에 매수한 모든 투자자들은 다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타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게 되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발산이라는 것을 배우실 텐데 조금만 상승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더 붙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그 구간 동안에서는 모두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수익이니까 잘 팔지 않는 매도 심리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다 지금 1년 이내에 산 사람들이 다 보합 평균가인데 밑으로 하락으로 주가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라고 해서 매도세가 강해진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냐. 우리가 수렴하는 구간,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장기 역배열 수렴 구간 매매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장기 역배열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요거는 481선입니다. 즉 2년 이평선이고, 검정색 선이 241선, 녹색 선이 121선, 주황색이 60, 20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년, 1년 단위의 이평선들은 역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역배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653 구간으로 가는 구간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즉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기는 이평선들이 지금 어떤 이평선, 5일에서 10일, 10일에서 20일 정도, 조금 더 길게 보시자면은 60일선까지 지금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이 여기에 가니까 점점 모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요런데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위에 있는 이평선들을 터치하는 그런 캔들들이 장중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년 장기 이평선, 제 차트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52일선입니다. 그리고 126일선이기 때문에 요 126일선을 터치하는, 또는 252일선을 터치하는, 그래서 앞자를 터치하는 그런 캔들들이 장중에 나온다. 요런 것들,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을 때 상승을 하기 위한, 매집봉일 수도 있겠지만 상승을 하기 위한 앞에 매물을 흡수하는 이런 캔들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원터치, 투터치, 126일선을 터치하는 이런 장대 양봉, 252일선을 터치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잘 체크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거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에서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약 20% 이상의 수익권을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는 장기 이평선이 벌어져 있는 장기 역배열 구간이지만, 밑에서 보면은 단기선들이 다 지금 배열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수렴 구간에 있었죠. 수렴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고, 요거는 바로 투터치겠죠. 252일선을 터치하는 이런 투터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좀 눌림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갭상승으로 여기를 돌파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캔들을 잡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는 계속 내가 모아가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 조정 구간, 또는 이 기준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인 방송 제시 매수가 대비 15%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의 두 번째 발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렴은 모이는 것, 그리고 발산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곳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즉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모인 시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구간이 바로 이평선의 발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산은 그러면 위로만 가느냐? 아닙니다. 아래로도 발산이 있습니다. 상향 발산과 하향 발산이 있는데, 이평선이 수렴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면, 모여진 이평선의 기간 동안, 즉 5일, 10일, 20일이 모였다면 그 20일 기간 동안, 60일까지 모였다면 60일 이내에 매수한 사람들, 그 매수한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가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고 모두 다 보합 상태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상향 발산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평선들이 위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위로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해당 기간에 모든 매수자들은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합권에서 모두 수익이 변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 확대, 이제는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비중 확대를 위한 추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는,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이제 상향 발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향 발산 차트를 좀 보자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여 있죠. 수렴을 하 있는 상태, 수렴에서 현재 수렴 끝부분 요 구간에서 발산이 시작되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 수렴 구간에서 이 이평선 주가가 단기선들을 좀 타고 가면서 상향 발산을 하는 차트를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하향 발산은 당연히 하향 발산이 되면 해당 기간 내 보합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도를 너도 나도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런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추가 매도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점차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발산의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평선을 살짝 올라가는 페이크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하락시키면서 역배열 초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역배열 초기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 발산이 시작됐는데도 전저점 이탈인데 단기 반등하겠지라고 그냥 넉놓고 보다 보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 발산이 시작이 되면은 다 모든 사람들, 요 구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손실로 바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내가 먼저 팔아야 조금이라도 손실이 줄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수렴 구간에서 상승 발산 구간에서의 이제 매매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면, 아까 제가 수렴 구간에서는 그 원터치, 투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 발산에서는 수렴 기간 박스를 돌파하고 조정과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수렴이 돼 있고 여기는 또 발산이 돼 있고 여기는 또 수렴, 여기는 발산, 이렇게 총 2번의 수렴과 2번의 발산 구간이 나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어떤 매매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냐면, 이런 수렴 구간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런 박스를 만들고 요 안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산이 되면서 여기를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하고 나서 이 조정을 받을 때,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지지가 나오면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골크 조짐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박스 돌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도 지지를 받으면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 여기에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수렴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똑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발산이 한번 일어났고 여기서 또 수렴이 일어나면서도 이런 박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서 발산이 크게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도 이런 구간, 박스 상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발산을 하면서 또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신 차트이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8일 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바로 캠시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7월 18일 빅머니 코너에서 제가 요 구간, 수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요만큼 약 2주 동안의 매수 구간을 준 이후에 충분한 시세를 주면서 약 41%의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수렴 구간에서 박스 돌파 그리고 조정, 요게 아까 뒷부분, 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한번 발산이 되고 또다시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들여서 이렇게 지금 요 구간을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요 차트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잡아서 40% 이상의 급등, 정말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도 이런 발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상승 발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41% 그리고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또 박스가 있죠. 오늘도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런 박스를 또다시 주가가 조정하면서 이런 박스를 잘 지지해준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그래서 실제 발산이 시작됐을 때부터 보면은 최고가, 현재까지의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60% 정도까지 급등을 한다. 그래서 시세 초입, 발산 초입을 잡는 것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구간, 발산 초입을 놓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데서 더 가겠지 하고 따라붙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박스를 지지해주는 이런 구간,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따라 타지 말고 다시 내려올 때 현재 주가가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발산의 전 단계가 2565, 351 구간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하락하는 차트에서 주가가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그 수렴 구간에서 발산을 시작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꼭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즉 256, 653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터치, 투터치 기법을 통해서 매매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에서는 박스를 지지해주는 구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또 외우셔야 될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수렴 구간,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는 내 머리 위에 있는 126일선 또는 252일선을 주가가 한 번씩 터치를 하는 그런 매집봉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터치, 투터치 기법 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승 발산 구간에서는 수박, 돌, 하지매, 수박, 돌, 하지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수렴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하락하고 지지를 받으면 매수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너무 길면은 그냥 돌, 하지매에서 박스 돌파 이후에 하락, 지지, 매수다. 하락, 지지, 매수다. 그래서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핵심 내용 크게 두 가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렴 구간에서 126일선 터치되고 원투 또 매매 관련해서 트레이딩 해보자. 그리고 더불어서 상승 발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상승 돌 하지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성현 전문가님의 그 수익률 비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스윙 자리가 어디인지 그 검색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5% 보내주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스윙 자리 검색식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 물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은 걸까요? 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닥터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또 종목 싸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자, 내일장의 필승 종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다크호스 공략주 너무 네.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제약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원격 또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원포인트 레슨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차트와도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생수 사업을 영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구에서 또 수돗물 사태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발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돗물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수돗물 피해 관련해서 생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사 이익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테마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술적인 흐름 차트 흐름 한번 보시자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역배열 추세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하락 박스에서 최근에 각도를 좀 세우면서 상승을 하는 매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653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8월 1일 날 장중에 15% 요 날이 이제 대구 그 이슈가 좀 나왔던 날인데 요 날 장중에 15% 올라갔다가 7%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한 이런 매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최근에 좀 21선까지 따라 올라오면서 상승 삼각 수렴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날 지금 8월 1일 날에 고점 종가 기준에서 그 구간에서 지금 마감이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 윗꼬리 구간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매수 가격은 6,750원에서 7,050원에서 6,750원까지 이렇게 밴드로 정해드리니까요. 조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은 8월 1일에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양대 양봉이 나올 때 1차 7,560원 잡아보시고 2차 목표 가격은 8,030원 체크를 해보시면 약 10%에서 15%의 수익 제가 매수 구간 최상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620원 요 8월 1일 날에 저가 시가 구간을 체크를 해보셔서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장중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구간에 우리가 한참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를 많이 할 때 핫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회사고 원격 근무 솔루션을 각 기업들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원격 근무 2법이 발의가 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 아니면 보안 솔루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53 스윙 구간에 좀 들어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단기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과 17일 장중에 26% 또는 16%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그런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에서 가격 조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21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캔들은 8월 16일 캔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수렴 구간 에서 원터치, 투터치를 보셨을 때 다시 한번 투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252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2,030원에서 1,860원까지 좀 분할로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원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은 1년 장기입형 252일선 넘어가는 2,48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50원입니다. 1,750원 요 날에 저가를 살짝 이탈하는 구간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요 구간 꼭 체크하셔가지고 하락 시에는 꼭 손절로 대응하시고 익절 가격 체크하시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동제약과 소프트캠프 두 종목을 실전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차트상에서는 변칙형이긴 하지만 상승 샛별형 캔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19일 날 갭이 떨어졌던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2490포인트 선을 좀 회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61선 안착 시에는 다시 한번 전고 박스 돌파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중심으로 눌림목을 계속해서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성격 띠는 태조 이방원 섹터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성현 전문가님과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후 5시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 들어오셔서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준비하는 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